세상에, 저게 정말 사람 얼굴이야.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281호, 석 달 전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 흘러나오는 향냄새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 점점 말라가는 할머니의 얼굴을. 과연 저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붉은 실로 엮인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작은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을볕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오후였어요. 경기도 이천의 작은 단독주택, 서재 창가에 앉은 강은숙은 낡은 영국 동화책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67살 퇴직한 지 5년째였어요. 은숙은 연필로 한글 번역을 적어 내려갔어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이제 아이들 대신 동화 속 주인공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8개월 혼자 지내는 삶은 고요했지만 때로는 너무 조용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숙은 잠시 번역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점심은 드셨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여전히 습관처럼 혼잣말을 하고 말았네요. 은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원고로 시선을 돌렸어요. 휴대폰이 윙 울렸어요. 화면에 며느리 지혜라는 이름이 떴어요. 은숙은 안경을 고쳐 쓰고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와는 명절 아니면 거의 통화할 일이 없었거든요. 16년 결혼 생활 내내 지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혜.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러웠고 어딘가 간절했지요. 제가 그동안 정말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은숙은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말투는 처음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러니?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자주 연락 못 드렸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은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로 모시겠다고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 집에 가면 너희만 불편하잖니. 어머님, 제발이요. 지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민재도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손녀 이야기가 나오자 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3살 서연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영상통화도 점점 뜸해졌지요. 지난번 통화한 게 2달 전이었나요? 서연이가? 네, 할머니가 번역하시는 동화책 읽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함께 사는 게 당연하죠. 은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평생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싫어했던 그녀였지요.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내가 가면 너희만 힘들 텐데.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집에 어머님 계시면 얼마나 든든한데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이 공간에 스며 있었지요.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님, 제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말일까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설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그냥 있을까? 손녀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연이가 어렸을 때 이 집에 놀러 와서 마당을 뛰어다니던 모습, 할머니. 무릎에 앉아 동화책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 이제는 중학생이 됐어요. 사춘기 소녀가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할까요? 사흘 뒤 지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어머님, 서연이가 어제도 또 물어봤어요.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요. 할머니 방도 이미 준비해뒀어요. 은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방까지 준비했다고? 정말 괜찮겠니? 늙은이 하나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만 무거워지는 법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어머님 계셔야 집이 따뜻해지죠. 제발 오세요. 은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래.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갈게. 정말요?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환했어요. 감사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남편 영정 앞에 섰어요. 여보, 들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서울로 데려간대요. 괜찮을까요?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렸어요. 은숙은 그게 남편이 괜찮다고 답하는 거라 믿었지요. 토요일 아침 은숙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남편과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번역 중이던 동화책 원고를 챙겼지요. 많이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옆집 복순 아주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서울 좀 다녀올게요. 집 좀 봐주세요. 어머, 며느리가 뭐신데요? 효부네, 효부야. 뭐 그냥. 손녀 얼굴이나 보고 와야죠. 은숙은 겸연쩍게 웃었어요. 며느리 자랑하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정우가 조금 지났을 때 하얀색 차가 대문 앞에 섰어요. 지혜가 차에서 내렸지요. 깔끔한 흰 셔츠에 청바지,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지요. 어머님,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짐 제가 들게요. 지혜는 은숙의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어요. 은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지요. 40년을 산 이 집이 점점 작아 보였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은숙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지요. 논밭이 사라지고 점점 높은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차 안 온도는 괜찮으세요? 응, 딱 좋아. 지혜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은숙을 챙겼어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민재는 잘 지내고 있니? 네, 이번 달에는 일주일 정도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 오랜만이네. 어머님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민재는 45살, 싱가포르 IT 기업에서 일한 지 4년째였지요.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볼까 말까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차는 송파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어요. 높은 건물들이 빽빽했지요. 은숙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시골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지요. 어머님, 저희는 28층이에요. 그렇게 높아? 네, 근데 경치가 정말 좋아요. 창문으로 한강이 보여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은숙의 귀가 먹먹해졌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2281호 앞에 섰어요. 지혜가 현관문을 열자 밝은 거실이 나타났지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안쪽 방에서 서연이 뛰어나왔어요. 교복을 입은 채였지요.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서연은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꼭 안겼어요. 은숙도 손녀를 꼭 껴안았지요. 얼마 만인지 모를 포옹이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상통화로만 보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가슴이 뭉클했지요. 할머니, 제 방 보실래요? 할머니 위에서 책상도 정리했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줘. 서연은 할머니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안내했어요. 거실, 부엌, 그리고 은숙이 머물 방까지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침대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지요. 작은 책상도 하나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번역하시면 돼요.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고마워, 서연아. 지혜가 방문 앞에 섰어요. 어머님, 짐 푸시고 좀 쉬세요. 제가 간식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오늘은 푹 쉬세요. 차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시잖아요. 은숙은 며느리의 배려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와 서연이 나가고 혼자 남았지요. 캐리어를 열어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래로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은숙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손녀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니 조금 안심이 됐지요. 어머님 나오세요. 과일 깎았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지요. 식탁에 사과와 배가 예쁘게 담겨 있었고 서연이 벌써 한 조각을 먹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지혜는 동네 이야기를 했지요. 은숙은 그저 듣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는 지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까지 푸짐했지요. 서연아,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았구나. 제가 뭘 잘하는 건 없지만 요리만큼은 자신 있어요.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맛있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은숙은 흐뭇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지요. 밤이 되고 은숙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낯선 곳이라 잠이 잘 올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편안했어요. 며느리도 친절하고 손녀도 반겨주고 모든 게 다행이었지요. 은숙은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잘 지내고 계시죠? 나는 이제 서울에 왔어요. 며느리가 잘 대해줘서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천의 어둡고 고요한 밤과는 달랐지요. 은숙은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데요. 은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지요. 붉은 실로 엮인 집에는 언제나 저주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은숙은 새벽같이 눈이 떠졌지요. 평생 습관이라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지요. 지혜가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야.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좀 쉬세요. 지혜는 부드럽게 은숙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니 따뜻한 차가 나왔지요. 대추차였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아침 공기가 좀 차가우니까요. 고맙구나. 은숙은 차를 받아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지요. 지혜는 은숙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요. 응?
한의원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어머님 사진 보여드렸더니 체질을 한번 봐주시겠대요. 은숙은 의아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무슨 체질이 문제일까요? 나는 괜찮은데. 어머님,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선생님이 40년 경력이시거든요. 그래. 그럼 뭐라고 하시던데?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보여줬어요. 어머님 체질이 화 기운이 좀 많으시대요. 그래서 붉은색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대요. 붉은색 음식? 네, 고추 들어간 음식이요. 토마토, 딸기, 그리고 붉은 고기도요. 은숙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평생 그런 음식 먹고 살았는데요. 근데 나는 맵거운 음식 좋아하는데. 어머님 몸에 안 좋으면 끊으셔야죠.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은숙은 며느리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게. 감사해요, 어머님. 2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날부터 식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는 흰죽이 나왔어요. 점심에는 백김치와 생선찜, 저녁에는 나물 반찬만 있었지요.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님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은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입맛이 없었어요. 싱거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불평할 수는 없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숙은 자꾸 배가 고팠어요. 식사량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참았어요.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지혜가 은색 보온병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특별한 약초차예요.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약초차? 네, 어머님 체질에 딱 맞는 거래요. 하루 3번 드시면 기력이 회복되실 거예요. 지혜는 작은 컵에 차를 따라줬어요. 검은색 액체였지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런데 끝맛은 묘하게 달았지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어요. 어때요? 응, 좀 쓰네. 약이 쓴 법이에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가져다 드릴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다 마시고 나니 이상하게 나른했지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낮잠 좀 주무세요. 번역일은 내일 하시고요. 은숙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지요.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은숙은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뺨이 푹 꺼져 있었거든요. 눈도 깊이 들어간 것 같았지요. 체중계에 올라섰어요. 52kg. 이천에서 올 때는 58kg이었는데요. 이상하네. 살이 왜 이렇게 빠졌지? 그날 저녁 서연이 할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들어와도 돼요? 그럼 들어와라. 서연은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요즘 많이 말라 보여요. 그래. 할머니는 원래 마른 편이야. 근데 할머니가 예전보다 밥을 적게 드시는 것 같아서요. 은숙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엄마가 할머니 건강 생각해서 음식 조절해 주시는 거야. 그래도 서연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해 주시는 거 내가 모르니? 고마운 일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요. 할머니, 그런데요. 응? 엄마가 매일 밤 이상한 걸 해요. 은숙은 손녀를 바라봤어요. 서연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지요. 이상한 거? 초를 켜고 뭔가 중얼거려요.
빨간 초예요. 그리고 향 냄새도 나고 무서워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손녀를 안심시켜야 했지요.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야. 걱정 마. 정말요? 그럼 엄마가 할머니 건강 빌어주시는 거지. 서연은 안도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었지요.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은숙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약초차 때문일까요? 정신이 자꾸 흐려졌어요. 은숙은 간신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갔어요. 문을 살짝 열었지요. 거실이 보였어요.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초가 여러 개 타고 있었지요. 향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혜가 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은숙은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건 뭐지?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은숙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지요. 직관이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해.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거야. 며느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겠지. 왜 의심하는 거야? 은숙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사흘 후 은숙은 또 약초차를 마셨어요. 하루 3번 어김없이 지혜가 가져다 줬지요. 어머님, 몸은 좀 어때요? 응, 가벼워진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있었지요.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조금만 더 드시면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은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지요. 나 괜찮은 걸까? 어느 날 아침 은숙은 서재에 앉아 번역 일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요. 집중이 안 됐어요. 동화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실의 집. 은숙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요. 주인공은 붉은 실로 엮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은 책을 덮고 식탁으로 갔지요. 또 흰죽이었어요. 백김치 몇 조각과 나물 반찬. 은숙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응,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래도 드셔야죠. 건강하셔야 하잖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은숙은 그 눈빛을 보고 움찔했지요. 하지만 이내 자신을 다독였어요. 내가 예민해진 거야. 며느리가 날 위하는 건데. 밤이 되고 은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지요.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문틈으로 또 붉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향 냄새도 짙었지요. 은숙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지혜의 목소리 같았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은숙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지요. 나,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정하고 싶었지요. 아니야. 며느리가 날 해칠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은숙은 자신을 설득하며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은숙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팔로 침대를 짚고 간신히 일어섰어요.
한 걸음 내딛는데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지요.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은숙은 숨을 멈췄지요. 뺨은 깊이 패였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마치 해골 같았어요. 이게 나야?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어요. 뼈가 만져졌지요. 현기증이 일었어요. 은숙은 벽을 잡았지만 몸이 기울었어요. 쿵! 바닥에 쓰러졌어요. 신음이 나왔지만 소리가 크지 않았지요. 은숙은 일어나려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와줘.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지혜가 달려왔어요. 은숙을 부축해 일으켰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숙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지혜가 은숙을 방으로 데려갔지요. 침대에 눕혔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몸이 너무 무거워. 그러시구나. 걱정 마세요. 적응 기간이에요. 적응 기간이라고요? 은숙은 지혜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조금만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혜는 이불을 덮어주고 나갔어요.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죽는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35년간 교사로 살았던 은숙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을 봐왔습니다. 거짓말도 알아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약초차, 식단, 붉은 초,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은숙은 깨달았지요. 며느리가 나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지요. 오후가 됐어요. 지혜가 또 약초차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은숙은 차를 바라봤어요. 검은 액체가 컵에 담겨 있었지요. 나 안 마실래. 어머님, 약이잖아요. 드셔야 해요. 난 안 마실 거야. 지혜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드세요. 싫어. 이거 마신 후로 몸이 안 좋아졌어. 그건 적응 과정이에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난 안 믿어. 은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혜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어요.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녁이 됐어요.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지요. 할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숙을 보는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 서연아. 아니에요. 할머니 너무 말랐어요. 서연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지요. 서연아, 할머니 부탁이 있어. 네, 할머니. 옆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옆집이요? 응. 할머니가 아프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지요. 서연아, 나와. 지혜였어요. 목소리가 차갑했지요. 엄마,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나와. 방해하지 마. 서연은 망설였어요.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봤지요. 서연아, 가렴. 은숙이 말했어요. 서연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천천히 방에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지요. 은숙은 혼자 남았어요. 어둠이 내렸지요. 도와줘. 누가 좀. 밤이 깊었어요. 옆집 2282호에 사는 선영은 약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지요. 향 냄새였어요. 짙었어요. 선영은 멈춰 섰어요. 냄새가 2281호에서 나고 있었지요. 복도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선영은 무심코 그쪽을 봤지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거실에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붉은 초가 여러 개 타고 있었어요. 향도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앞에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숨을 죽였어요. 노인의 모습이 끔찍했어요. 해골처럼 말라 있었지요. 눈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노인 앞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붉은 한복 입은 여자가 작은 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선영은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을 때 하필 발이 벽에 부딪혔어요. 탁! 소리가 났어요. 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저 할머니가 누구지? 선영은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노인을 떠올렸어요. 강씨 할머니, 옆집에 새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렇게 됐다고? 선영은 약사였어요. 30년 경력이었지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저건 영양실조였어요. 심각한 탈수 증상이었지요.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 다음 날 아침 선영은 2281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지혜가 문을 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옆집 약국하는 이선영이라고 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새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인사드리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좀 편찮으셔서요. 괜찮으세요? 제가 약사라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혜는 단호했어요. 선영은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어요. 그럼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어요. 선영은 복도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저 집에 뭔가 문제가 있어. 오후가 됐어요. 학교가 끝나고 서연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서연이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선영은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혹시 할머니는 괜찮으시니?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시다고? 네. 자꾸 누워 계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연아, 할머니 병원 가셨어? 엄마가 집에서 치료하신대요. 집에서? 선영은 심각해졌어요. 서연아, 혹시 아줌마가 할머니 뵈어도 될까? 서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 오세요. 내일 오전에 외출하실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서연아. 다음 날 오전, 선영은 2281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아줌마, 들어오세요. 선영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하지만 향 냄새가 짙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방에 계세요. 서연은 선영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푹 꺼진 뺨, 말라붙은 입술. 할머니. 선영은 급히 다가갔어요.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약했어요. 괜찮으세요? 은숙은 겨우 눈을 떴어요.
초점이 없었어요. 도와줘. 목소리가 신랄 같았어요. 선영은 결심했어요. 서연아, 119 불러야겠어. 네.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약사님. 저는 괜찮아요. 은숙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숨소리도 약했지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 가보셨어요? 며느리가 식이요법 중이라고. 선영은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영양실조, 탈수, 그리고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약초차를. 어떤 약초차요? 은숙이 대답하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지혜였어요. 선영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지혜는 선영을 내쫓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 집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날 저녁, 선영의 약국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들어왔어요.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아줌마. 어머, 서연이? 무슨 일이야? 서연은 가방에서 붉은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지요. 이게 뭐예요? 엄마 서랍에서 찾았어요. 선영은 종이를 받았어요. 펼쳐봤지요. 검은 먹으로 쓴 이상한 글씨들이 있었어요. 알아볼 수 없는 문양들도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 형상이 거꾸로 그려진 그림도 보였어요. 이상한 주술 같은 한자 성어도 보였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이거 사진 찍어도 될까? 네. 이게 나쁜 거예요? 일단 아줌마가 알아볼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은 즉시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시장 근처에서 점집을 하는 순이었어요. 사진을 보낸 지 30분 후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이거 어디서 났어요? 옆집에서요. 왜요? 이거 위험해요. 사람 죽이는 저주예요.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요? 여기 봐요. 이 문양은 노인을 빨리 저승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씨, 위에 있는 사람 기운을 빼서 아래 사람한테 옮긴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선영 씨,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선영은 서연에게서 아버지 연락처를 받았어요. 싱가포르로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민재 씨, 저는 어머님 옆집 이선영입니다. 어머님이 위험합니다.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어젯밤 본 장면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제발 빨리 연락 주세요. 이틀 후 새벽이었어요. 민재가 집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멈춰 섰어요. 작은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붉은 초들, 부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향로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고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침대에 누운 은숙을 보는 순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체중이 40kg도 안 돼 보였어요. 뺨은 푹 꺼지고 눈은 깊이 들어갔지요. 숨소리만 겨우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뼈만 만져졌어요. 은숙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재야.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넌, 왜? 제가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지혜였어요.
잠옷 차림이었지요.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언제 왔어요?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민재는 거실을 가리켰어요. 붉은 초, 부적들, 향로. 이게 어머니 위한 거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대답해.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서연아, 방에 있어. 아빠, 할머니는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민재는 다시 지혜를 봤어요. 조미선이 누구야? 천운당이 뭐야?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4년 동안 싱가포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그냥 당신이 돌아오길 바랐을 뿐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미선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님의 강한 기운이 우리 부부를 막는다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어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경찰도요. 1시간 후였어요. 은숙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예요. 약물 성분도 검출됐고요. 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버티세요. 제발 살아주세요. 경찰은 지혜의 진술로 조미선을 체포했어요. 조미선의 점집에서는 다른 피해자 명단도 나왔습니다. 선영은 병원에 찾아왔어요. 민재를 봤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덕분에 어머니를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은 은숙이 누운 병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꼭 나으셔야 해요. 3달이 지났어요. 은숙은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체중은 50kg까지 올랐어요. 아직 많이 약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민재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서연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손을 꼭 잡았지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같이 산책 갈 수 있잖아요. 은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퇴원하실 수 있대요. 정말? 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지요. 민재야, 재판은 어떻게 됐니?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조미선은 징역 12년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거든요. 지혜는 5년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생각을 하면 아직도 복잡했지요. 서연아, 엄마 보러 가고 싶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나중에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선영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선영 씨, 고마워요. 또 왔어요? 당연하죠. 제가 없으면 할머니 심심하시잖아요. 선영은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예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봄이 왔어요. 은숙은 퇴원했어요. 하지만 송파구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이천집이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요. 고맙다, 민재야. 집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민재가 미리 청소해 뒀나 봐요. 저는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어요.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요. 정말? 네, 서연이랑 주말마다 어머니 뵈러 올게요. 은숙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재도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살았잖니. 그걸로 됐어. 한 달 후였어요. 은숙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번역을 재개했습니다. 은숙은 연필로 한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붉은 실은 끊을 수 있고 그 자리에 황금빛 실이 새롭게 엮일 수 있다는 것을. 은숙은 미소 지었어요. 번역을 마쳤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선영이었어요. 옆집으로 이사 온 지 2주일째였어요. 할머니,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마을을 걸었어요. 봄꽃이 만개했지요. 할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강하셨던 거예요. 은숙은 꽃나무를 바라봤어요. 선영 씨 있잖아요. 저는 평생 남한테 패기치지 말자고 살았어요. 선영은 은숙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게 자랑이었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죽일 뻔했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움을 청하는 게 패가 아니라는 걸 67에 배웠어요. 선영이 은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원래 서로 기대고 사는 거예요. 고마워요, 선영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 삶도 의미 있어졌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주말이었어요. 민재와 서연이 찾아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서연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식사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은숙은 한참 생각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 아이도 힘들었겠지. 외로웠을 거야.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되잖니. 시간이 필요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이제 곁에 있잖니. 그걸로 됐어. 밤이 되고 민재와 서연이 돌아갔어요. 은숙은 혼자 마당에 나왔어요. 남편 영정이 있는 방을 바라봤어요. 여보, 다 지나갔어요. 나는 살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손녀 안는 것 모두가 감사해요.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앞으로 잘 살게요. 도움도 청하면서 살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 앞으로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봄꽃이 만개한 길이었지요. 삶은 계속됐어요.